제가 이렇게 부모님의 집을 찾다 보니까 이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주변에 내 집 마련 못하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저는 내 집 마련 멘토로서 활동하고 있는데요. 사실 저는 부동산으로도 빠르게 부자가 됐고 저희 부모님도 부자가 됐습니다. 제가 농담 삼아 얘기했던 하우스 푸어 우리 언니도 부동산으로 다시 일어났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지식을 듣고 자신의 내 집 마련을 위해서 살겠지만 나중에 여러분들의 그 부모님과 형제 자매에게 큰 도움이 되리라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해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내 집 마련하는 방법, 최고의 방법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이런 말들이 있는데요. 빨간 약 줄까, 파란 약 줄까? 무슨 약 드시고 싶으세요? 둘 다 먹고 싶어요? 아, 욕심쟁이. 네, 청약입니다. 파란 약이죠. 지금은 청약의 시대. 어떤 얘기냐면요. 여러분들은 새 아파트를 가지고 새 아파트로 내 집 마련하기 아주 좋은 시기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그 청약에도 좋은 방법이 있어요. 청약의 당첨 비법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또 적으셔야 돼요. 나도 새 아파트를 갖고 싶은데 그 방법이 뭘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첫 번째 방법입니다. 분양받기 전까지는 무주택자 상태를 유지하세요. 아까 제가 첫 시간에 지금 무주택자인 분들이 거의 40%입니다. 그거는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60%는 유주택자고 40%는 무주택자예요. 그렇지만 지금 무주택자에게 기회가 아주 많습니다. 그런 것들은 대출의 문제도 있고 청약시 당첨의 조건 중에서 무주택자가 좋기 때문이죠. 여러분들이 무주택자로 사는 것들이 어쩌면 힘든 과정입니다. 그렇지만 나라에서는 무주택자에게 기회를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양받기 전까지는 무주택자를 유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인데요. 앞서 말했듯이 특별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판단해야 돼요. 이제부터 자신이 특별한지 안 한지 한번 따져보겠는데요. 신혼부부. 신혼부부가 있을 것 같으면서도 없습니다. 지금 얼굴에. 그 다음에 노부모 부양. 여기 효자, 효녀 없나요? 네. 그리고 다자녀 특공. 그러니까 아이를 3명 낳을 때 특별한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기간 특공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저희 아빠가 당첨이 된 기간에서 추천한 특별한 제도인데요. 여기서 기간에서는 아까 말했던 국가유공자, 장애인, 중소기업, 그리고 이전기간 종사자, 다문화 특공도 간혹가다 있습니다. 이렇게 기간에서 추천한 사람들이 당첨이 될 수 있는데요. 이 중에서도 갑자기 내가 특별한 사람이 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아마 주변에서 장애인 특공이라든지 그 다음에 중소기업 특공을 많이 찾습니다. 저도 그러면 이렇게 특별한 걸 찾으면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하게 되죠. 그러면 그 기관에 물어보는 게 제일 좋습니다. 저도 국가유공자 특공을 보훈처에 전화해서 그 방법을 알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특별함이 얼마나 많은 양이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 공공분양, 그러니까 우리가 말한 주공아파트 LH에는 80%가 특별한 사람에게 가요. 민간 분양 같은 경우에는 43%가 특별한 사람에게 갑니다. 그러면 특별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수시 접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이제 우리 특별한 사람이 되었나요? 특별한 사람이 안 된 사람을 이렇게 좌절해야 되나요? 아닙니다. 이번에는 3번째 방법입니다. 특별하지 않다면 가점을 올리셔야 돼요. 여기서 여러분 퀴즈를 한번 낼게요. 가점이 있는데 우리가 수능도 만점이 있잖아요. 가점에서 만점 점수가 몇 점일까요? 84점이요. 와, 만점자입니다. 제 기운을 한번 드릴게요. 네, 여기 선물도 한번 드리고요. 네, 꼭 당첨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84점이 얼마나 큰 점수인지 아세요?
정말 어렵습니다. 자기 점수를 알고 있는 사람, 가점. 계산도 안 해봤다. 나는 계산해봤자 몇 점도 안 된다. 그런 분들도 많아요. 그렇지만 앞서 말했듯이 통장이 없거나 가점이 없어도 방법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가 없으면 잇몸이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포기했다면 그것이 내 것이 되지 않겠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청약에 당첨이 되지 않다면 앞서 말했듯이 통장이 없어도 당첨이 되지 않아도 새 아파트 갖는 방법이 도대체 뭘까? 나도 내 집 마련하고 싶다. 이런 분들 계시죠? 내 집 마련하고 싶은 열광 한번 박수 한번 쳐주세요. 와, 진짜 내 집 마련하고 싶은 분들이 참 많네요. 저도 새 아파트 살아보니까요. 새 아파트만 계속 살고 싶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그게 가질 수 있기란 여러분들이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부터는 통장이 없어도 새 아파트 갖는 방법 4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앞서 말했듯이 저희 아빠 집을 장만했듯이 미계약분, 그러니까 당첨이 되고 계약하지 않는 자녀 세대, 그거에 대한 도전입니다. 그런데 그것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잘 알 수가 없었어요, 그전엔. 그런데 이제는 나라가 앞서서 아파트 투유라는 사이트, 그러니까 이 사이트는 여러분들이 아주 친숙해야 돼요.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청약도 하지만 이제는 그런 미계약분 자녀 세대, 우리가 이제는 용어로는 무순이라고 합니다. 그 청약을 하게 되면 통장 없이도 당첨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정보들에 대해서는 꾸준히 생각하고, 그렇지만 너무 큰 그 분양가라든지 그 지역들을 생각하면서 조금 좁혀가면서 그 지역과 아파트를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아셨죠? 아파트 투유 사이트에 들어가 본다. 그러면 이번엔 2번째 방법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면은 새 아파트 중에서는 택지지구, 앞서 말했듯이 택지지구에서 새로운 땅에 아파트를 짓는 경우도 있지만 기존의 아파트를 허물고 새 아파트를 짓는 경우가 있죠. 정지영이 내 집 마련한 방법입니다. 그것은 바로 재건축, 재개발. 그거는 우리가 말하는 입주권이라고 하는데요. 이 단어는 어렵지만 여러분들께서 그런 아파트, 오래된 아파트를 새 아파트로 변경하는 그런 곳에 내 집 마련하는 방법. 그러니까 지금은 낡은 집이지만 새 아파트로 변화하는 그런 집을 갖게 되는 거죠. 이거는 통장이 없어도 됩니다. 그냥 부동산 가서 계약하시면 됩니다. 저도 그렇게 해서 취득을 했는데요. 잘 몰라요. 모르면 뭐라고요? 어떻게 해요? 처음에 들어가는 돈, 나중에 들어가는 돈. 그런 걸 계산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운영할 수 있는 돈이 생깁니다. 네, 2번째 했습니다. 이번엔 3번째입니다. 그냥 지어진 새 아파트, 그냥 분양권이라고 하죠. 그걸 취득하면 되죠. 난 당첨이 안 됐어. 그러면 당첨된 사람이 파는 경우도 있죠. 그러면 그걸 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청약통장 없이도 취득이 가능하죠. 그런데 약간의 돈을 내는, 웃돈을 내는 프리미엄이라는 걸 내게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싸게 사는 방법도 있지만 그게 안 된다면, 내 집 마련을 해서 거주의 안정을 찾는다면 그 방법 또한 여러분에게 내 집 마련하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엔 어렵고 두렵고 떨려요. 첫 번째 제가 뭐라고 했어요? 모델하우스에 많이 다녀보라고 그랬죠. 모델하우스 가면요, 그 집은 분양권이 되고 그 집은 재구주택이 되는 거예요. 저는 첫 낙찰, 그러니까 경매로 첫 낙찰한 집은 모델하우스에 가서 본 집이었어요. 10년 뒤에 저는 그 집을 보지도 않고 낙찰을 받았습니다. 왜요? 그 집은 좋은 집인 걸 알고 있었거든요. 여러분들 이런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단숨에 얻기는 힘들어요. 저도 10년의 세월이 걸렸거든요. 그러면 다시 복습합니다. 첫 번째는 뭐요? 네, 미계약분 자녀 세대에 도전하라. 2번째는요?
네, 재건축, 재개발 아파트. 세 번째는요? 분양권. 네, 이렇게 공부하고 갔어요. 사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방법 다 어렵고 두렵고 떨려요. 왜냐하면 너무 큰 돈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한테 들어도 심사숙고하면서 한 번 생각하고 두 번 생각하고 그리고 한 번 갈 거 두 번 가고 세 번 간다면 남들보다 더 먼저 움직인다면 내 집 마련을 잘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번엔 네 번째 방법이에요. 네 번째 방법은 차라리 1, 2년 차 아파트를 사자. 우리가 말하는 지금 지어져 있는 집을 사는 거죠. 사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내가 눈으로 보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그렇지만 1, 2년 차 아파트는 내가 직접 올라가서 오, 전경 좋네. 여기는 방이 3개고 이렇게 생겼네. 직접 눈을 보고 사는 건데요. 1, 2년 차 아파트를 사는 게 좋습니다. 왜요? 그것은 보다 보면 알게 되는데요. 어느 날 갔더니 물건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사장님 왜 이렇게 물건이 없어요? 그랬더니 지금 나올 시기가 아니에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나올 시기는 언제냐? 우리나라 세금에 대한 것들 때문에 2년마다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2년 동안 나오지 않는 이유 아시죠? 비과세, 양도 조건, 2년을 보유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2년을 보유하고 매도할 물건이 나오면 그때 여러분들은 연어가 올라오는 강물 앞에서 딱 대기를 하세요. 낚아채시면 됩니다. 그게 1, 2년 차 아파트거든요. 제가 잘하는 방법입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생각을 못하는 거죠. 그냥 새 아파트라면 분양, 청약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런 방법이 있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이런 방법을 잘 알지만 실제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법론적으로는 얘기를 했지만 실천하는 그 노하우를 지금부터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똑소리 나는 좋은 집 찾는 노하우입니다. 계속해서 반복적으로는 얘기했지만 방법에서 실천할 수 있는 힘, 그 힘을 얘기를 해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이품입니다. 이품이라고 하니까 뭐지? 우리 품을 파는데 힘을 쓰는 건가? 이품을 파는 거예요. 입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입으로 얘기하는 것 중에서는 부동산 소장님을 만나는 것도 있고요. 모델하우스에 가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또 하나를 생각합니다. 배우자에게 이품을 파셔야 돼요. 왜냐하면 부부가 있는데 꼭 한 명이 반대를 해요. 내 집 마련하는. 그런 분들을 설득하려면 내가 어떻게 논리적으로 얘기를 하다 보면 그렇게 되는 거죠. 어느 날 제가 낙찰을 받았는데요.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여기 역세권도 아닌데 왜 받았어? 딱 그러더라고요. 좀 아는데 속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랬더니 아니야, 여기는 시장이 있기 때문에 시장 상인들이 자주 오는 데고 여기 아파트밖에 없고 이 아파트에 사는 것만 해도 이 주변엔 프라이드가 있어 라고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실제적으로 제가 2년 뒤에 매도할 때는 시장 상인이 그것을 매수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그 이품이라는 게 여러 부동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스스로 얘기하다 보면 그거에 대한 논리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논리가 막히고 이러면 그 집을 좀 논리가 생길 때까지 잠깐 주저하셔도 됩니다. 자기가 스스로 얘기를 해보는 거죠. 그게 뭐가 좋은지. 그게 나쁜지 그런 것들도 얘기해 보는 거죠. 저희 아빠 그 집을 설득할 때 사실은 어떤 거를 설득했냐면요. 주변에 일자리를 가지고 설득했습니다. 아빠 여기는 일자리가 있어서 이 사람들이 전세를 올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아빠는 알겠다고 그 동네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그 지금 새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임차인이 거기에서 온 일자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는요, 손품입니다. 손품을 많이 팔아야 돼요. 지금 현대 사회에는 컴퓨터, 인터넷, 정보가 많죠. 그렇지만 그 정보 안에서는 여러분들이 찾을 수 있는 정보가 있고 찾을 수 없는 정보가 있지만 최근에는 많이 오픈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짜와 진짜를 찾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게 제일 힘들 것 같아요. 가짜하고 진짜를 찾을 때는 많은 손품을 팔아야 되는데 그 손품을 팔 때는 국가기관에서 제공하는 데이터, 그런 데이터를 이용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손품을 진짜 팔고 나서 그게 실제적인 가격인지 아닌지를 또 국가 사이트, 그러니까 국토부 실거래가 사이트가 있습니다. 직접 한번 확인해 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손품을 팔 때는요, 새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분양가를 유심히 봐야 됩니다. 최근에 분양가 중에서는 노또 분양이라는 게 유행이었는데요. 거슬러 올라가면 그 노또 분양이라는 게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보면 노또가 계속 나올 곳이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손품을 팔게 되면 그 중에서도 국가기관에 나온 데이터를 가지고 한다면 정확하겠죠. 그리고 중요한 손품 중에는 누수도 있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가짜 누수와 진짜 누수를 구별하기가 좀 어려운데요. 그것은 많이 봐야지 또 알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 부동산 정보 그리고 부동산 뉴스를 본다면 조금씩 가까워질 수, 내 집 마련에 더 가까워질 수 있는데요. 근데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거 평생 해야 돼?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사실은. 그렇지만 이런 정보를 알게 되면 여러분들 앞서 말했듯이 그 가족들에게 내 집 마련의 선물 그리고 지식 전달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 뉴스라든지 데이터를 찾아보는 손품에 집중하는 것도 좋습니다. 특히 여기에 직장인들도 있을 거예요. 사실 직장 다니면서 이것저것 찾는 것도 어렵지만 저는 이걸 추천해 드리고 싶어요. 책. 그러니까 독서입니다. 우리가 어떤 정보를 얻을 때 그 책에 100권을 읽으면 그 지식이 쌓인다고 하잖아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부동산 투자를 했을 때, 부동산 공부를 했을 때 책으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 손품으로 그렇게 찾아가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발품입니다. 다시 이품, 손품, 발품입니다. 네, 발품인데요. 계속해서 나가봐야죠. 지금 우리가 이품으로 하고 손품으로 한 건 내가 실제적으로 보지 않았던 곳입니다. 실제적으로 간다면 어머, 그 근처에 송전탑이 있었던 거예요. 그 근처에 유해시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가봤더니 근처에 전철이 뚫릴지 모른대요. 이런 얘기를 듣다 보면 발품에서 많이 얻을 수 있습니다. 저는 발품을 나가면 여러분 임장이라고 하는데요. 임장을 나가면 얼마를 번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한 번 나갈 때마다 100만 원을 번다는 마음으로 갑니다. 왜? 내가 10번 나가서 1000만 원짜리 싼 걸 잡는다면 정말 한 번 나가는데 100만 원이겠죠. 발품을 나갔다가 그냥 단순하게 다른 물건을 얘기를 하다가 소장님께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지영 씨 지금 진짜 싼 물건이 나왔는데 이거 되게 좋은데 좋으면 사장님이 하시지. 그렇지만 이거 너무 좋다고. 그러다만 제가 아까 말했던 손품으로 놔뒀던 데이터를 보니까 정말 싼 물건이었어요. 그 물건을 저는 또 계약을 했죠. 그랬더니 그 임장 나간 게 지금 한 번 나가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실. 그런데 그런 기회가 여러분 바로 지금 나갈래 이래서 바로 생기는 건 아닙니다. 사실 그런 과정을 여러 번 겪다 보면 정말 중요한 순간에 그런 순간을 캐치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죠. 지금 말했던 이품, 손품, 발품이 여러분들에게 내 집 마련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이 듭니다. 네, 내 집 마련하는 방법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해드렸는데요. 그리고 내 집 마련을 잘할 수 있는 방법까지 얘기했습니다. 이품, 손품, 발품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여기 계시는 분 중에서도 그래도 어려워하시는 분이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청약에 관련돼서 나는 꼭 이것을 알고 싶다 하시는 분 한번 질문을 해주세요. 네, 저 이제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신혼부부인데 이제 네. 신혼부부 특공이라든지 좀 그런 팁 좀 알 수 있을까요? 네, 질문이 너무 좋은데요.
지금 정부에서는 신혼부부에게 많은 특혜를 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는 신혼부부, 결혼 신고를 하고 나서 7년 동안 신혼부부 특공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는 소득이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소득이 넘어가면 신혼부부 특공을 사용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신혼부부 중에서도 당첨이 될 수 있는 조건이 또 있습니다. 그것은 그 건물이 그 분양단지 인근에 사는 사람 하거나 자녀가 있는 경우가 되겠죠. 그러면 갑자기 당첨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죠. 그러나 최근에 많은 법이 바뀌어서 그런 사람들도 떨어진 사람들 중에서 추첨으로도 뽑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자격 중에서는 가장 중요한 자격은 7년 이내가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소득, 그것만 지키신다면 당첨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또 두 개가 있어요. 두 번째로 신혼부부 특공이 있는데 우리가 요즘에 듣고 있는 신혼희망타운이라는 것입니다. 신혼희망타운이니까 괜히 희망이 생기죠. 그런데요, 거기는 신혼부부하고 한 자녀, 한부모 가정만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그 단지는 그러니까 거의 신혼부부들만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7년 이내여야 됩니다. 갑자기 내가 다음 달에 7년이 되는 사람은 마음이 급해질 거예요. 그리고 지금 예비 신혼부부라면 나도 도전해봐야겠다. 7년 동안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신혼희망타운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상당히 저렴해서 그거에 대한 수익 같은 경우는 국가와 나누기도 하지만 그래도 좋은 조건, 좋은 자리라면 도전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여기서 7년이라는 것과 그 다음에 자산, 그리고 돈, 소득이 가장 중요한 거죠. 그렇지만 포기하지 말고 도전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청약에 대한 내 집 마련 방법도 있는데요. 난 조건이 안 돼. 앞서 말했듯이 4가지 조건도 있지만 너무 힘들어. 어떤 내 집 마련 방법, 궁금한 사항이 있을까요? 저는 내 집 마련을 하고 싶은데요. 네. 언제 내 집 마련을 해야 될지 잘 그걸 모르겠거든요. 그게 궁금해요. 네, 그 질문이 가장 많이 들어옵니다. 언제 해야 되나? 그런데 그런 말이 있어요. 바로 지금 당장 해야 된다는 얘기도 있지만 저는 좀 다릅니다. 어떤 거냐면요. 집을 사는 거. 그러니까 바이와 리브가 있는 거예요. 사는 거, 사는 것. 그 두 개가 충족이 될 때인데요. 어떤 얘기냐면 전세로 사는 것도 사는 거고 월세로 사는 것도 사는 건데 매매도 사는 거죠. 여기서 거주한다는 의미인데요. 거기에 비용을 좀 따져보셔야 돼요. 어떤 얘기냐면 전세로 살 때 싼 경우가 있습니다. 월세로 살 때 싼 경우가 있죠. 그러면 그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기간을 벌 수 있는 거예요. 좀 더 길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도 내 집 마련하는데 청약 통장 만들고 5년 지나서 청약 당첨이 됐고 실제적으로 내 집 마련하는데 10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금은 마음이 조급해지죠. 왜 옆집 엄마가 집값이 오른다 이러니까 나도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집이 있어서 내가 평생 산다면 정말 수십 년 동안 살 곳이거든요. 그러면 그 기간 동안 공부할 수 있는 기간이 생기는 거예요. 비용을 따져보는 게 가장 좋습니다. 월세, 전세, 매매 그 3가지를 한번 따져보는 게 가장 좋겠죠. 정말 단골 질문 중에 단골 질문들을 해주셨는데요. 모두 내 집 마련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고 힘들다는 거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관문을 지난다면 우리 온 가족이 행복해질 수 있는 게 부동산 공부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태어나서 제일 잘한 일은 저희 부모님께 새 아파트 갖는 방법을 알려드린 것입니다. 사드리진 않았습니다. 방법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제가 그 방법을 알려드리고 실제적으로 내 집 마련을 하신 분도 많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내 집 마련을 위해 자신만의 계획과
전략을 세울 수 있게 된다면 이 강의를 하는 것이 저에게 큰 보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 집 마련 멘토 정지영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